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동물이 아프다라고 하는 동물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으면 진짜 본인이 상당히 참 걱정이 되네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동물의 병과 사람의 병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 아세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까요? 수의학이라는 게 왜 존재해요? 동물의 병을 사람과 다른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른 동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 훌륭해요. 본인 아까 동물의 병이나 사람의 병이나 같다고 해놓고 사람과 다른 동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른 동물의 몸을. 사람과 다른 동물의 몸이 다른데 병은 같아요. 그러면 지렁이도 내장 파열이 있고 이 맹장염도 생기고 그러겠네요. 지렁이는 본 적이 없어요. 지렁이를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지렁이의 맹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건 대역 배우니까 이런 제가 이 상담을 할 수 있지. 실제 이 내담자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근데 대역 배우는 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참 왜 그러냐면 이 여기 댓글 다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특성과 동물의 특성이 같지 않듯이 병의 본질도 다른 것인가요? 사람의 신체 구조와 동물의 신체 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병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수의과에서 동물의 병을 각각 다 맞춰가지고 실제로 병명을 붙이거나 또 그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병에 대한 분류나 연구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잘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배워서 알아봤어. 네. 네, 잘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수의학이라는 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 보호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동물을 치료한다기보단. 그렇죠. 방금 알겠어요. 이제 방금 알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거는 보호자가 자기의 애완동물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문제는 그 보호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제가 먼저 나서서 훌륭해요. 진짜. 사정을 걱정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수정. 수석이라서. 그렇죠. 네, 기생충에 넣는 수석도 네,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수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동물을 인간처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희한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인간을 개돼지로 취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개돼지를 다루는 이 수의사들이 사람 다루듯이 이 동물을 다루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나 저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수의사가 멍멍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장 수술요? 신장 투석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멍멍이한테. 네. 그럼 얼마 드는지 알아요? 500만 원이요. 네. 그거 비싸요. 비싸요. 한 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멍멍이를 위해서 신장 투석하고 수술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올 텐데 예슬님은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애완동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있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가족인데 네. 내 자식거나 자식은 마찬가지인데. 아니죠. 그래도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 동물을 애호한다고 하는 미국에서 수의사한테 그런 경우에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경제적 능력이 되시냐고. 아니요. 경제적 능력이고 될 거 아니라 안락사 시키시죠. 아. 라고 해요. 그 뭐 금액의 레인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떨 경우에 그렇게 미국은 워낙 네. 비싸니까. 비쌌어 꼭 그러기보다는 이 동물을 사랑하는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이 경우에는 한 달에 내 월급을 다 주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는 좀 말이 된다고 그쵸.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뭔가 여기도 정들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안락사를 쉽게 시키지라는. 그러면 정들면 네. 뭐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서 살아요. 그 그러면 정도가 정 아니죠.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이러면서 또 살아요. 아니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마고님이 본인이 수의사로서 내가 잘 지내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수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수의사의 정체성이라고 보통 하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지금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2년차 된 수의사인데 지금 갑자기 제가 사는 게 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 업무에서 인정을 받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정작 수의사가 뭐 하는 직업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의사 코스프레 하듯이 내 환자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환자를 돌봐야 돼요. 동물하고 인간 환자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 똑똑한 우리 수의사님한테 본인이 그렇게 스마트한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먼저 현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수의사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본인이 수의사 동물이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으면 사실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된다면 인간을 좋아해서 의사가 돼요? 그렇진 않지만 보통 그러면 의사들은 인간을 죽이고 싶어서 인간을 칼로 자르고 싶어서 그래서 의사가 돼요? 아니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수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사람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시는 박사님 그러시려고 심리학 하셨어요. 그럴 때 속으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고민도 해결 못해가지고 내가 심리학을 하면서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사나 징글징글한 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인간을 좋아서 내가 심리학 공부한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놓고 그 소리는 또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인간에 대한 지극한 자애와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뭐 속는 안이 있더라도 지는 솔직해야죠. 그렇구나. 그랬을 때 본인이 진짜 동물을 좋아하면 집에 그냥 애완동물 몇 명 키우면 돼요. 네.
그런데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다. 이거 진짜 내가 빵을 좋아한다고 빵집 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네. 망하죠. 네. 그럼 빵집을 여는 사람은 무슨 마음가짐으로 빵집을 열어야 돼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요. 수익 창출. 네. 그 전- 말은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대형이니까 돈을 대빵 많이 벌고 싶어서 근무를 하지. 우리 몰랐죠. 내가 수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대형 병원 근무해야지. 의사들이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뭐 의사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이라니까 길을 쓰고 의대 가고 의사 되려고 하지. 변호사가 지가 법을 사랑해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싶어서 변호사 돼요?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 모노 드라마를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맞아요. 그럼 사연자분은 빨리 동물병원을 차려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렇죠. 동물병원을 개인 차려야죠. 동물병원을 차려. 그렇죠. 개인 동물병원을 차리기 위한 지금 준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에 있다라는 본인의 지금 수의사로서 활동하는 가장 본질에 대해서 본인이 망각한 채로 지혜로운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픈 욕심이 있는데 어디 시골에 보건소 수의 보건소 취직해가지고 구제역 방역하는데 열심히 가가지고 그 수만 마리 동물들 살도살할 때 나를 받고 지나가라 살도살은 없다 이렇게 나서든지 아니면 구제역이 왜 경로가 알지 못한 채로 심심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막도록 하든지 아프리카 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애꿎은 멧돼지만 탓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막든지. 국경 없는 수의사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분 보세요. 네. 지금 국경 없는 수의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저는 고생이 심한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럼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솔직히 네. 본인이 아이디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전 창의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지금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리얼리스트로 그냥 돈 많이 벌고 편히 지내면서 내가 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지금 병원 안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똑똑하고 참 뭔가 이 잘하는 언니로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수의사인데 간호사마저도 쟤 뭐야 또라이 아니야? 제가 아이고 근데 간호사는 되게 인턴 수준에 있는 이 의사들 말이 의사지 의사 노릇을 전혀 못하고 지가 의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이 초짜 인턴들을 무시하는 게 간호사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호사한테 동물은 사랑해도 동물 가짜는 간호사한테 복수할 기회는 있으니까 본인이 그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떨어졌어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왜 상담 왔어요? 내가 한마디 들어봐도 본인이 지금 뭐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정봉주 힘 있는 권력자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엄한 황 박사님한테 화내는 거 웃김.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봉주는 눈치 봐가지고요. 본인이 생길 때 있는데 지금 찔러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내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 별로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우울증을 또 겪었었고 지금도 본인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졌다. 마치 조울증 환자가 된 기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기분이 언제는 되게 진료가 잘 되는 날이면 되게 좋고 네.
그리고 하루만 조금 혼이 나면 그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무시를 당하면 그래서 집에서 완전 녹초가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얼 성향의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하는 자기 셀프가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게 한 소리 들으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사실은 지금 이 사연 주인공은 자기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서 자기만의 정체성이나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하는 거는 수의사가 된다. 수의사로서 일한다. 그리고 수의사로서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양심껏 치료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수의사의 존재의 이유는 환자가 아니라 그 환자의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자기 이 돌보는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 맞춰서 그 동물을 치료하는 노력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살도살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환자 보호자가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래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동물로서 고통에 있지 말고 저 세상으로 잘 가라. 그동안 우리 좋은 관계였어. 안녕.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보호자하고 잘 나눌 때 진짜 스마트하고 훌륭한 이 수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하고 감정적인 어떤 연이 있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빴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사연에서 알게 됐어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 자기를 자책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 감정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내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온갖 심리학 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심리학 책 보면서 끼워 맞추고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회사 상담사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문제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마트 수의사. 그거는 대학교 다닐 때 학점 딸 때 하는 소리인데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차 수의사로 일하면서도 학생의 마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지금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라는 그거 어떤 뭔가 매직 같은 그것만 하면 내 상황이 뭔가 확 달라질 거다. 난 전문적인 수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 속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분에게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그 공부라는 게 책을 보고 본인이 뭔가를 알고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공부가 아니라 매일 내가 접하는 보호자를 보고 또 보호자와 그 환자의 관계를 보면서 이 보호자를 위해서는 내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또 어떤 이 나름대로 이 환자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수의사로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수의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소위 말하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오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웃기는 게 네. 2년차 수의사가 오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본질적인 병이 뭐고 그 병의 원인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생각에서 일어난 거죠. 그거는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의사들이 자기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병을 진단한 다음에 그 환자가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라도 다른 또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병명을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내 병에 대해서 오진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사가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저거 오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본인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은 자기가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볼 수는 있어도 그걸 오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또 오진이다, 시술을 잘못했다라 주장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 부분은 참아보지 못했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전문가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2년차밖에 안 된 수의사가 본인이 제가 했던 이거 오진이었어요. 저 선배 의사는 이거를 다르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혼이 났어요. 그거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처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무슨 처치를 하든지 간에 처치를 하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처치를 하고 했는데 너 이거 왜 했니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급했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진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하니까 그거는 진짜 멍청한 놈이죠. 차라리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진짜 훌륭한 처치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두고 봅시다. 시간을 보고 경과를 관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가장 중요한 처치를 보호자한테나 환자한테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맞는 이유네요. 그래서 집에 오면 들어누워서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라는데 그 왜 많은지 하면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회사 다닐 때 남자친구하고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본인이 자기 공부할 때는 공부를 가지고 문제 생긴 건 없는데 어떤 관계의 문제, 남자친구가 됐던 환자가 됐던 보호자가 됐던 간호사가 됐던 원장이 됐던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자책하는 이제 이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심리적으로 내가 분석은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자해해놓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귀찮게 너를 깔딱깔딱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아니, 뭐를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게, 그죠. 네. 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라는 네. 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어요? 전 아예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냥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맞게 사는 아니죠. 걸까요? 이분 이거 본인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인데 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리얼리스트로 그냥 현실을 만족하고 그래도 대형병원에 내가 있으니까 참고 지내야지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돈 많은 새로운 남자친구 만날 거고 그래서 결혼하면 그래 병원 차려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수의사든 의사든 비슷한 직종에 있으면 난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멍멍이나 키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거에 본인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만두는 아주 분명한 이유들을 본인이 꼭 만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뭔가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꼭 그럴듯한 현실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이거는 리얼리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본인이 동시에 보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반대되는 삶을 꾸역꾸역 살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이제 내한테 찾아왔는데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위로는 안 하고 상당히 본인이 얼마나 스마트하기는커녕 멍청한 지금 수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수의사 코스프레, 그것도 수의사 코스프레가 아니라 의사 코스프레 한다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완전히 돈 내고 요거도 먹은 아주 대표적인 느낌이 들어서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계속? 이제 그만 상담할까요? 네, 박사님 너무 솔직해요. 여러분들 뭐 질문 더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심리 모노 상담 드라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